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이제는 익숙한 얼굴이죠? 자, 신현택 원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원장님, 자, 근골격계 문제로 내원하는 환자들한테 주로 어떤 검사를 하시나요? 우선 이학적인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나 MRI 등을 시행하죠. 그 외에도 기능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저희 CS에는 꽤 있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사와 평가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 검사로만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적외선 체열 검사입니다. 간단한 통증 정도라면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비교적 심한 손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검사만으로 정확히 진단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증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호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검사입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라면 이제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열을 감지해서 체표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요. 그 이상 부위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검사죠. 체온 검사 등으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체표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염증과 신경 손상의 여부, 혈류 장애, 부종 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저 역시 냉증이나 갱년기, 자율신경 실조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자, 그런데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비교적 심한 손상의 근골격계 환자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통증 환자들에게는 좀 낯선 개념의 검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골격계 문제로 통증, 기능장애 등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근육이나 관절, 신경 등의 손상이 주된 원인이 될 텐데요. 적외선 체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활용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위치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염증 있는 부위는 열이 증가하고 혈류장애가 있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신경 손상이 온 경우에 체온 분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 신경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전후의 체열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많이 활용하세요? 네, 우선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서 방사통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국소적인 염증이나 발열 등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 가치가 높고요. 또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분들의 경우에서 수술과 관련된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부종의 상태, 또 호전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에도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흔히 근골격계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검사가 MRI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 진단인데요. 자, 이들 검사와 적외선 체열 검사의 차이점이라면요? 각 검사가 가지는 목적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우선 방사선 검사는 뼈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연부 조직의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죠. 또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 때문에 자주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MRI 경우는 연부 조직의 문제를 비교적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높고 또 검사 시간도 긴 편이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적외선 체열 검사는 기능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염증이나 혈류 이상을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방사선 노출이 없어서 반복적인 검사에 적합하죠. 자, 실제 제가 어떻게 이 검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 유방암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수술 후에 수술한 쪽에 팔이 붓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시행했고 시행한 결과 아주 전형적으로 말단 부위에서부터 서서히 체익 저류가 생기면서 체열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셔서 림프 부종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림프 부종은 이미 진행된 다음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증상인 만큼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적외선 체열 검사가 아주 요긴하게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신경 손상에도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환부의 체온이 건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10일 정도의 치료로 좌우의 균형이 회복이 되고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사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나 감각 저하 등은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로 진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이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고 이후에 치료를 통해서 회복된 상태 역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관절 질환에 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상완 이두근 건염과 테니스 엘보로 인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염증으로 인한 이상이기 때문에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환부의 온도가 상승해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치료 완료 시기를 결정할 때 환자의 사용 정도나 컨디션 등에 따라서 증상이 들쑥날쑥해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네. 있죠. 자칫 다시 또 재발해서 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치료 후에 체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해서 그 증상 개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사선 검사나 이런 다른 검사로는 이런 형태의 경과 관찰은 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네요. 적외선 체열 검사를 이용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니까 이 검사의 유용성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검사에 비해서 침습성이거나 시간, 비용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근골격계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꼭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현택 원장님, 구독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